든든한 버팀목, 한국청소년교육연구원의 대표이신 정성현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맙죠. 네, 일단 이 청소년 사업을 오래 하셨잖아요. 제가 회장님을 소개해 드릴 때도 청소년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버팀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청소년 사업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팀목이라는 것은 저보다 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청소년 사업에 임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입니다. 아이. 아이요? 아이. 청소년 사업으로서는 아이입니다. 아이.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겸손한 게 아니고 사실이 그래요. 예. 청소년 사업하는 사람이 생각이 항상 뒤떨어져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 청소년에 관련된 질문을 꼭 준비해서 회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2007년부터 2013년 5년간의 가출 청소년들이 20만 명이 증가해서 60%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신고되지 않은 가출 청소년들도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청소년 문제가 또 심각하기도 하고 한데요. 그래서 또 요즘에 송포유라는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문제와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던 청소년, 뭐 불량 청소년 그런 표현들을 이제 사용하고 그런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회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모르겠어요. TV 뭐 그게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청소년기에 불량 아이들, 청소년이 뭐 불량하다? 그런 표현 자체가 저는 어울리지 않다고 봐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뭐 싸움도 할 수 있고 또 나쁜 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근본적인 게 뭔가는 사회와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걸라요. 지금 한번 뭐 우리 여 기자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들이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 청소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자, 엄마하고 한참 엄마 아빠하고 놀아야 할 시기에 유치원서부터 너 일어나면 유치원 가라. 그럼 유치원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놀아야 되는데 선생님 말씀 하지 마라 해라. 자, 어려서부터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뭐 하지 마라. 너 왜 이랬어? 잔소리. 또 그러다가 조금 성장해서 가면 또 초등학교 가면 또 마찬가지잖아요. 중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문제는 사회하고 가정이 만드는 거죠. 그 아이들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5천만 인구 중에서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고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고 그 아이가 왜 못 됐는가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는 가정이 무너졌다는 생각이에요. 가정. 교육이 가장 중요한 아이들은요. 저희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성장기가 한 13살까지는 부모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 부모와 사회가 함께 가져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청소년 사업을 하면서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지만 뭐 이게 또 얼마나 천파만파로 터지려는 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 되겠죠. 요즘에 청소년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맞아요. 잔소리들 많잖아요. 하지 마라 해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성장해 줘야 되거든요. 공부도 좋지만 공부 잘해서 법대만 나오고 판검사만 다 되면 나 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또 기자분 같은 사람이 있고. 맞아요. 세상은 고루고루 융합이 돼서 잘하는 아이들 쟤는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끼가 뭔지 그걸 부모들이 찾고 부모들이 찾으면 학교에 얘기를 해주고 사회가 그걸 받아주는 그런 사회가 돼줘야만이 폭력이 없어지는 거지. 지금 말을 하게 되면 참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폭력은 폭력이라고 볼 수가 없어. 아이들의 폭력이라는 볼 수가 없고 그건 사회가 잘못된 구조고 아예 학생들이나 청소년보다는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가장 많죠. 가장 그게 심각하다. 예.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자, 그 아이의 성격은 부모님의 탓이고 사회가
그 아이들을, 근데 그런 아이들 문제가 조금 있다라 하는 아이들이 그걸 사회가 어떻게 적응하고 학교나 그다음에 사회가 적응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런 것을 해주는 데가 아무 곳이 없잖아요. 학교 가면 얘가 문제한데 왕따 시키고 왕따를 애들이 시키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아이가 친구들한테 뭐 욕을 하거나 뭐 폭력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만 하는 아이들은 아니고 이 아이가 잘못됐을 때에 이 아이를 어떻게 교화를 시킬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 아이를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게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인데 선생님들이 얘를 먼저 알고 왕따를 시키는 게 선생님들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또 아이들이 제발 선생님들이래. 그러니까 쟤네들 또 왕따를 당하는 거고.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그렇죠. 같네요. 가정도 중요하고 선생님도 중요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더 중요하고.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줘야 할 것, 필요한 것. 줘야 할 것은 뭐 없어요. 없고 그냥 마음이고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폭력을 하는지, 왜 언어 폭력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부모님이 됐건 선생님이 됐건 친구가 됐건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담아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6, 7년 전에 뭐 수련관, 어떤 수련관 관장을 할 때, 동아리 아이들이 그건 한 6, 700명? 한 3, 400명 이렇게 있는데, 네.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학교에서 좀 말썽이 있다고 그러고, 가정에서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방황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걸 알고, 너희들 우리 수련관에 와서 놀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배우고 싶으면 배워라 해서 제가 그런 아이들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있어 봤는데 나쁜 애들 하나도 없어요. 털어놓을 수 있는 마음에서 걔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것이 하나의 반응의 반응. 아이들 착해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정말 사람과 사람 간에. 그렇죠. 받아주는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활동하신 청소년 사업을 하신 활동들을 살펴보니까 소외계층 그리고 뭐 다문화 가정의 뭐 우리 청소년들이나 가정이 정말 어려운 친구들 그런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을 많이 도움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런 꿈과 희망을 실어주시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셨더라고요. 또 역사 교육도 그렇고 환경 교육도 그렇고 최근에 한 뭐 나비의 독도 가자, 지청만사성 환경에 관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는데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청소년 사업을 하시면서 이 좋은 프로그램이란 좋은 우리 아이들의 그 체험을 했을 때 정말 의미 있고 이건 좋은 프로그램이다 하는 그 기준이나 그 회장님만의 그게 있나요? 철학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단체들이 많이들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죠. 저희보다 훨씬 낫죠. 근데 저희만의 이제 고집이라고 할까? 네. 뭐 아집이라고 할까?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단체들하고 좀 차별화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뭐냐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인성과 인성. 네, 인성. 인성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이 청소년 사업을 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쭉 해왔던 것들인데 지금 이제 이런 청소년 사업을 하면서 그걸 이제 하나 실행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의 인성 본심은 다 착해요. 다 착해요. 네. 근데 3살 이후부터의 성장하는 과정이 가장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부모와 막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아이를 보면 아까 뭐 폭력 뭐 이런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저는 봐요. 그러면 먼저 부모님한테 제가 이제 면담을 한번 해서 이 아이가 이러는 건데 그러면 그 부모님은 성격이 좀 비슷해요. 그 학생과 부모님.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가장 오랜 시간을 누구하고 접하냐 부모님하고 접해요. 그럼 배우는데 머리가 이제 막 돌아가고 말 배우는데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부모님한테 배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부모님이 교육이
그 아이의 성장하는 과정의 성격을 만들어준 90% 이상을 만들어준다고 저는 봐요. 또 저도 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좀 뭐 그러겠지만 저도 성장하는 과정에 저희 아버님이 좀 뭐 그러한 좀 이렇게 폭력적인 것도 많이 보고 컸고 네. 또 지금 뭐 이렇게 성장해서 단대 성장해서 이렇게 보면 그런 부모의 교육이 13세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혼신을 다 쏟아서 말조심, 행동조심 이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아이가 난폭되는 것은 부모님의 꼭 난폭해요. 또 용어는 아빠가 엄마가 욕을 하면 걔도 꼭 그 욕을 배우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배운 욕은 커서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제 역사교육, 뭐 또 이제 역사교육, 자, 국가가 있으면 역사라는 게 있고, 또 국가가 있으면 가정이 있고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역사라는 거, 인성과 역사는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국가가 있어서 역사가 있는 거고, 역사가 있어서 국가가 있고 역사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가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건 하나의 틀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역사교육 하면 주입식 교육이냐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럼 애들이 싫어해요. 어렵고 네. 되게 그러니까 딱딱하잖아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단일성, 단발성 프로그램 가능하면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을 가지고 1박 2일 시간을 가지고 이 아이들과 교육이 체험활동하는 시간이 교육 시간은 30분이라고 하면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한 6시간 이상을 줘야죠. 재밌고 즐겁고. 왜? 지네가 흥미를 가질 수, 자발적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뭐 저희 5천만 국민을 다 생각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단체가 있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건데 그걸 묵묵히 저희는 국가가 원하는 거 또 그다음에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스스로가 찾는 거죠. 저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저는 안 씁니다. 않고 다만 역사교육 독도 같은 것은 독도가 뭐 이슈가 엄청나게 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한 8년 전부터 제가 이제 기획을 해서 독도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의 기성세대는 못해요. 왜? 그것은 이제 우리 기자님이 나중에 이제 생각해, 왜 저분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역대의 대통령들 어느 분들이 일본과가 다 협의를 해서 우리가 못 먹고 살 때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일본한테 니네가 우리 독도 이거 하지 마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데 독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독도가 어떻게 역사가 어떻게 된지를 전혀 모르고 일본과의 우리 한국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도 독도는 그래 우리가 못 오고 이 지금 현재 기성세대가 못 온다라 하면 앞으로의 청소년들이 해야 되는데 이 청소년들한테 즐겁고 재미있고 의미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직접 체험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독도 플랩시몹, 광복절에도 인사동에 나가서 독도 플랩시몹을 하셨고 또 이쪽에도 보니까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 해가지고 또 사무실에 딱 붙여져 있네요. 이 독도 사랑, 나라 사랑 이게 절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지금 회장님 옆에 딱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 정말 이렇게 뭐 역사 교육도 그렇고 환경 교육도 그렇고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교육 그리고 또 회장님 철학이 프로그램 곳곳에 회장님이 하고 계신 프로그램 곳곳에 묻어나 있어서 저희가 이게 자료 조사를 할 때도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꼭 해봐야 되겠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나 있었네요. 그러면요, 회장님. 회장님이 이 청소년 제보를 들었어요. 청소년계의 근육 할배. 워낙 키가 크시고 몸도 좋으시고 활동 나가시면은 항상 활동에 참여하시면서 아이들 살피시고 같이 프로그램도
뒤에서 이렇게 항상 살피시면서 같이 다니시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10대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쉽지 않거든요. 저 20대인데요. 20대여도 10대들이랑 있으면 되게 거리차가 느껴지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소통하는 법. 그게 참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노하우, 예. 그건 간단해요. 뭐예요? 아이들은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면 되잖아요. 사랑으로? 너무 그냥-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회장님? 아니, 예를 들면, 내가 아이한테 잘해주는데, 잔소리 않고 잘해주는데, 걔가 싫어겠어요? 말 안 들면은. 말을 안 듣는데, 너 왜 그렇게 하지? 그건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방법. 대개 보면 어른들이 보면, 우리 저 기자님도 그렇잖아요. 동생한테 보면 꼭 부모처럼, 야, 너 왜 그래? 이런 식 하잖아요. 윽박 지르면서요. 네. 그러지 말고, 네. 야, 그거 왜 뭐가 잘못됐어? 방법으로 그 아이가 이해가 갈 수 있고, 걔가 나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마음을 내가 먼저 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한 살 때부터, 뱃속에 나올 때부터, 너 왜 이래? 왜 똥 쌌어? 오줌 쌌어? 왜 네. 잔소리만 듣고 사는 아이인데, 클 때까지. 그걸 노는 데까지 와가지고, 보세요.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너 왜 이렇게 해? 집에 가면 너 왜 이렇게 해?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뭐 이건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전부 이렇잖아요. 지금 용어가. 명령어. 명령어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 뭐 이건 안 돼. 그러는 아이한테 우리한테 와서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이나 말아도 그런 거 와가 주지 말자는 게 제 취지걸랑요. 근데 말 안 듣는 애 분명히 있죠. 네. 당연히 저는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봐요. 왜? 해방됐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얻고 해방됐는데? 그러면 우리 같이 프로그램 하는 사람은 그 아이가 나쁘다고 볼 수 없고 그 아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래 노는데 다만 그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시멘트가 있으면 시멘트에 넘어지면 다치니까 네. 뛰지 말고 조금 살살 걸으면 안 될까? 그걸 그냥 장난 삼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걔를 세워서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야 이리 와봐. 손을 잡고 가슴을 안고 너 왜 그랬어? 처음에는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런 아이들을 보면 반응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부터 이렇게 조심해. 너 다치면 큰일 나잖아.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또 혼나잖아. 엄마 아빠한테 혼난다고 하면 그때부터 눈이 이렇게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죠. 우리는 다치지 않게끔 하는 거지만 저는 놀고 싶어서 하는 거구나. 뭔가 좀 더 자유롭게 그렇죠. 친구처럼. 그게 바로 소통하는 노하우네. 간단하네요. 간단해요. 그거 하나도 없어요. 간단하네요. 마음으로 친구처럼 편하게 터놓고. 그 다음에 뭐, 할배라는 것은, 이제 우리 직원들의 얘기인 것 같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제가 잘 놀다 보면,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30대까지는 힘이 엄청나게 좋았죠. 힘이. 몸도 좋으시고. 몸도 좋고. 제가 이제 운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면 그냥 같이 놀면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막 어깨도 매달리고 팔도 매달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82년도에 그 헬스 뭐 우리나라 뭐 시합도 나간 적이 있고 82년도에 찍은 사진이 이제 좀 있어요. 네. 그걸 보면 애들이 깜짝깜짝 놀래죠. 그때는 뭐 또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몸 좀 뭐 할매라고 얘기는 하는가 본데 원래 제 별명이 다양해요. 뱀할아버지라고도 하고. 뱀할아버지요? 네, 뱀할아버지. 왜요? 이유가? 제가 동물을 좋아해요. 동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꽃 기르는 거 좋아하고, 뭐 붕어 기르는 거 좋아하고, 동물 좋아하고, 그래서 동물을 제가 한 50가지를 한 3년 전만 해도 길렀어요. 그래서 동물하고 저는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왜? 밥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한테 잘해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고, 그걸 동물을 기르면서 배웠고, 식물은 내가 가꾸면서 식물을 정성을 주면 쟤네들도 아무 탈 없이 잘 자라걸랑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은 감정이 있고 생각하는 아이고 인간인데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하지 말라 이런 소리 하는 것보다는
하는 건 하는데 이렇게 이런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했느냐. 제안도 해주고 제시도 해주고 또 걔 얘기를 귀에 담아주고 그럴까?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은 지금 4살짜리 저희 손자가 있는데 네. 그 손자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생각 못하는 것도 생각해요. 어. 그래서 저는 우리 손녀한테 공부시키지 말고 지 놀 때까지 노는 데까지 놔둬라. 저는 그래요. 왜 유치원을 왜 보내냐. 얘네들 돈 벌어가지고 유치원비 갖다 준다고 그러는데 아이 보는 것이 돈 버는 재산이다. 나는 그래요. 보내지 마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요즘에 대학 다 나왔는데 집에서 그냥 교육시켜라. 그리고 사랑으로 항상 사랑으로 안아라. 그리고 저는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난 과거에 내가 얘 나이 때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돌이켜도 보라는 시간적인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라. 모든 부모한테 그 얘기를 좀 주문하고 싶어요. 듣고 계실 거예요, 지금. 아니, 요즘에 엄마 아빠들은 뭐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더 했지? 이건 요즘 아이들은 그 시대, 저희 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이제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건 성장하는 과정이고, 시대가 변하는 변천사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애들도 변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은 깨끗하고 순수해요. 영혼이 맑어. 영혼이 맑어요. 그러나 지금의 뭐 선생님들이 됐건 유치원이 됐건 뭐 정치인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그 사람들은 영혼이 잘못된 거지. 아이들 영혼은 부처나 예수보다도 더 맑아요. 그게 영혼이 깨끗한 게 아이들이에요. 아무리 싸우고 뭐를 해도 걔네들은 이 정신을 들어보고 말을 들어보면 진짜 순수한 게 청소년들이에요. 아니 세상에 뭐 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싸움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정화를 시킬 거냐. 그것은 사회가 정부가 받아주는 거 어떻게 받아주느냐지. 문제라고 하면 문제하지만 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면 문제가 하나 될 거 없어요.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찌릿찌릿하네요. 뭔가.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겠네요. 정말 그렇게 저는 하면. 문제 없어요. 저도 사람인데 화나죠. 그러나 숨을 한번 크게 들어 마셔보고 한번 이렇게 호흡 뱉어보고 그래 이렇게 쳐다보면 웃음이 나오죠. 그리고 걔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 나도 못 참는데 네가 얼마나 못 참겠냐라는 생각을 하죠. 놀고 싶은데 뛰어놀고 싶고 먹고 싶어. 지 욕구가 있는 거냐. 각자의 사람은 욕구가 있는. 걔도 인격이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정이 많으세요. 회장님 동물을 아끼시는 것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사람이 아니어도 그렇게 혹시 우리 살아가는데 기자님 점쟁이 아니시죠? 점쟁이신 것 같은데. 잔정이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이 많으세요. 그 정이 곳곳에 묻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소통하는 노하우는 제가 너무 잘 배웠고요. 이 청소년 사업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거나 힘든 일이 또 있을 거고 보람도 느낄 거고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회장님 어떠세요? 뭐 보람이 있었던 일이나 뭐 힘든 일이나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세요. 보람된 일이 많으니까 하겠죠. 그냥 매번 힘이 안 된다면 거짓말인 것 같고 2박 3일 3박 4일 행사하고 나면 이제 집에 혼자 가잖아요. 운전하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도로 가면서 매번 생각하는 내가 왜 이걸 하지? 지금도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 자신을. 네. 근데 아침에 또 일어나 보면 오늘 행사에 또 얘네들 만나겠지? 그걸 화장실에도 가만히 이거 화장실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화장실에서 이제 이렇게 뭐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 또 이제 힘이 나죠. 힘이 나서 씻고 또 부지런히 밥도 못 먹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직원들 고생 또 안 시키려고 미리 또 준비를 해서 그런 사전에 어떤 것이 뭐 준비가 됐고 어떤 게 준비가 안 됐는지 검토를 또 점검도 해야 되고 그래서 1시간 전부터 미리 나와서 제가 점검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막 열기가
한 200도 이상은 끌죠. 그리고 또 행사 끝나고 또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항상 그 고민은 매번 10년이 넘는 동안 계속 해요. 그러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나이가 있고, 육신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무슨 뭐, 로봇도 아닌데, 기계적인 사람인데, 이제 그런 거 힘들 때 조금 어렵구나.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금전적인 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제가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힘은 들죠. 힘은 든데, 힘이 드는 것이 10%라고 하면, 보람은 90%다. 아이들 보면 재밌고, 저도 재밌어요. 왜? 그 100명이면 100명 그 아이들의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행동을 보면 다 재밌어요. 저는 걔 아이들한테 돈 주고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그 아이들한테 저는 배워요. 제 인생을.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내 스승이에요, 스승. 그 아이들 내 스승이에요. 100명의 아이들의 각자가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점잖은 아이 있고, 어떤 아이는 막 까부는 아이 있고, 어떤 아이는 은큼하게 얘기하다가도 뒤에 가서 노는 거 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놀고 막 이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사람은 1살짜리나 100살짜리나 똑같구나. 똑같구나. 그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회장님. 프로그램 이걸 하시면서 신경 쓰는 부분? 제일 이거는 항상 신경 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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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 이제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으로 항상 행사를 준비를 해라.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그래서 계획도 중요하지만 준비가 철저해야 돼. 마무리를 꼼꼼히 하라고 저는 항상 그래요. 그냥 우리 뭐 직원들도 청소년 제도들도 참 힘들죠. 힘들는데도 이왕에 하는 사업이라고 치고 하는 행사라고 하면 끝까지 준비를 잘하고 끝까지 관리를 잘해라. 왜? 내 가족이 다쳤다고 생각하고 내 동생이 다쳤다고 생각을 해봐라. 어?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 걔가 집에를 돌아가서 뭐 부모가 우리한테 뭐 당신들 왜 이렇게 하냐 그걸 떠나서 내 가족이고 내 자식이다. 내 형제간이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사고가 없기를 항상 기도를 하죠. 다치지 말아야 된다. 이왕에 니네들이 왔으면 즐겁고 스트레스를 확 풀고 가라.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첫째는 사고가 없어야 된다. 항상 안전. 안전은 말로만 안전이 되는 게 아니고 기획서부터가 준비서부터가 철저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행사장이 어떠한 게 뭐 동선이 어떻게 있는지 바닥은 뭘로 돼 있는지 걔네들 노는 자리에 기둥은 뭐가 있는지 돌은 몇 개가 있는 건지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동선이 있으면 걸어가는데 장애물이 없게끔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치워주고 또 잇따라고 오면 그걸 방어를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청소년 지도자라고 봐요. 이거 꼼꼼하신데요. 회장님 성격이 얘기 말씀드리고 꼼꼼하신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직업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청소년 사업을 하시면서 아이들 안전 신경 써야 되고 이거 신경 써야 되고 저거 신경 써야 되고 꼼꼼할 수밖에 없고 또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고 직업병이다. 그 직업병은 아니고 아니고 그냥 내가 즐거우면 내가 살아온 하나의 뭐라고 할까 인생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준비 과정서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서 살아온 그게 하나의 습성이죠. 습관? 배인 거죠, 아예. 뭔 배이는 그렇죠. 그 마지막으로요, 이 인터뷰가 길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청소년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청소년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분들께 회장님이 오랫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나름의 철학도 계시고 또 거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네. 글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시키니까 해야죠. 뭐. 네. 시키니까 해야 되는데 청소년 사업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돈을 받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만 벌고 많은 걸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교육도 중요하지만 체험 활동이 성장하는 아이들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지네들 또래 집단들하고의 대화도 해보고 노는 습성들도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지네들이 보고 느끼는 생각은 감각은 지네들 각자가 다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도 반성을 하고 이제 하는데 청소년 프로그램은 지도자들이 참 훌륭하죠. 근데 아니한 생각들을 하고 청소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지금 뭐 대학 갓 졸업한 청소년 지도사들 보면 이론적인 것만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이론적인 것도 청소년 학에서 실전에 나가서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하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 구체적인 안을 좀 생각을 하고 지도자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지도자들이 저는 후배들한테 그런 교육도 좀 남기고 이래야 될 텐데 더 많은 얘기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청소년 뭐 복지 쪽의 지도자가 사회복지가 있고 뭐 상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 복지가 있는데 저는 청소년 지도사들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비록 그네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못 가고 그런 청소년과를 갔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성향을 보면 참 착해요. 청소년 지도사가. 그게 그러한 성향을 갖지 않으면 청소년 지도사를 할 수가 없어요. 주말에 매번 일해야 되잖아요. 남들 쉴 때. 공휴일 날? 국가 뭐 공휴일 같은 때 또 일해야 되잖아요. 장가도 못 가고 데이트할 시간도 없어요. 청소년 지도사는. 그런데 한 가지가 좀 뭐라고 할까. 행복하지 못하다가 오면 다른 가지 한 가지는 좋다. 행복이 있다. 그게 뭐냐. 아이들하고 놀고 봉급받고 먹고 살잖아요. 아이들하고 놀고 즐겁게. 그래도 봉급 받잖아요. 근데 행복을 누리는 지수는 청소년 지도사가 가장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또 사회복지 쪽은 엄청나게 우울하잖아요. 뭐 노인복지, 뭐 장애복지, 뭐 이런 쪽에. 그쪽은 항상 마음이 우르고 어둠이 항상 가려져 있어요. 사회복지 쪽에. 근데 청소년 쪽은 즐겁잖아요. 재밌고요. 자라나는 새싹의 그런 에너지도.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청소년 지도사가 내가 청소년 지도사인데 단 한 명의 지도를 할지라도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몸의 박인, 가진 자세를 가지고 청소년하고 놀아줘야 되고 청소년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뭐 방송을 듣는 청소년 지도자들이 그렇게 좀 했으면 쓰겠어요. 회장님 말씀하시는 건 교육이 참 중요하네요. 교육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마음 자세부터 준비하고 중요하고 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했고요. 우리 회장님의 꿈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꿈을 들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하게. 꿈이요? 네. 회장님의 꿈. 오늘 뭐 이렇게 인터뷰에 너무 감사하고요. 꿈이라고 하면 저는 꿈이 원래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꿈이고 희망이지 네. 어떤 꿈은 없는데 꿈이라고 하면 똑같은 꿈이에요. 그냥 이 사업이 청소년 사업은 청소년들하고 죽는 날까지 내가 숨을 깔딱깔딱 쉴 때까지 청소년으로 놀다가 가는 것이 내 꿈이고 희망이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앉아서 죽거나 내가 집에서 죽는다고 할 때 그 아이들 성장해서 나한테 와서 그러고 할아버지 아저씨 형님 하는 소리가 그에 듣는 게 저는 그게 꿈인 것 같아요. 꿈 정말 잘 들어봤고요. 청소년 그 한 나라의 청소년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회장님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청소년이네요. 다 회장님 하면 청소년으로 딱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그 청소년이 행복해야 미래가 있다. 그 회장님 카톡에 대화창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청소년이 행복해야 미래가 있다. 이거 같이 한번 이렇게 외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그거 쑥스럽게 외쳐요. 그거. 청소년이 행복해야 미래가 있다. 이렇게 어때요? 제가 할게요. 멘트는 청소년이 행복해야 미래가 있다.